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사태 코너로 내몰리는 보리스 수상이란 소식입니다. 소위 BYOB 파티 여파로 수상이 사임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BYOB 파티란 Bring Your Own Bottle의 약자입니다. 파티에 오라고 하면서 BYOB라고 하면 자신이 마실 술은 각자 가지고 오라는 뜻이죠. 사실 영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유출된 이메일은 100명 이상의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 사무실 직원들이 첫 번째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10번 가든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 초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50년 5월 20일 총리 자신도 부인 캐리 존슨 등 40여 명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든 화살이 보리스 수상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규칙을 만들어 국민은 지키라고 하고 수상 자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지난번 관저 사무실 홍보 직원의 말실수로 탄로가 나서 문제가 되었던 2020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에도 여론이 들끓었지만 파티라기보다 직원들 간의 종무식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보리스 수상의 해명과 말실수를 한 홍보 비서가 울면서 사표를 내므로써 문제가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5월 20일에도 유사한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이 유출되면서 노동당은 물론 보리스 수상을 싫어하는 보수당 내 사람들과 언론에 의해 문제가 부풀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반타 콤레스의 스냅 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도자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월 이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수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성인의 66%가 록다운 중에 열린 파티에 참석을 거부하지 않는 정치인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 유권자의 경우 이 수치는 42%였습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총 62%는 새로운 비난이 초기 크리스마스 파티 폭로 경우보다 더 나쁜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총리의 수석 개인 비서인 마틴 레이놀즈도 65%가 그가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노동당에서는 거세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코로나 규칙 위반으로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사건 내용을 접수한 후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사교 모임 혐의까지 조사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열 올리는 종전선언 무의미하다는 미국 관료들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북한은 관심이 없다고 전 트럼프 행정부 랜들 슈나이더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미국의 소리방송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내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임기를 4개월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특별한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당시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한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없는 종전선언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I think from our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hat we understand is an end of war declaration to them means that our alliance should be dramatically curtailed. U.S. forces should not b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on and so forth. So I'm less concerned about the statement itself and more concerned about what North Korea thinks such a statement would mean in implementation.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행보는 전통적 외교 대신 도발을 활용해 관심을 끌려는 정치적 동기와 탄도미사일,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군사적 동기가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했던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with maximum pressure was effective. I do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pecifically the president himself, by going to leader meeting level before the full impact of maximum pressure perhaps was a bit hasty. So I think some return to something resembling maximum pressure and bringing as many countries aboard as possible.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왜 필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관심 없다는 표정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해지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불이익이란 것입니다. 5월에 이어 11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청와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할수록 더욱더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불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거에 철저히 도움받아 비겁한 남한 유권자들을 우롱함으로써 여당을 찍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